예, 오늘도 로스터 프리뷰 오늘도 이어집니다. 댈러스 스타스 편이고요. 예고 드렸듯이 이번 주는 4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월, 화, 금, 토가 될 수도 있고, 예, 목, 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목, 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내일은 일단 하루 휴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댈러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 러스터 프리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한 팀씩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다들 아시고 계시다시피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그냥 슉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댈러스 왔습니다. 사실은 한 2시즌 전에 이제 제가 조금 다크호스는 아니었지 그때도 전력 자체는 좋았는데 이제 우승권까지는 이제 평가를 하지 않았던 게 일반적인 평이었었는데. 한 두어 시즌 전에 좀 밀었었죠 제가. 서부 챔피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밀었었는데 서부 챔피언 되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디비전 1위도 하고 잘 나갔었던 이제 그런 그림이고 3년 연속 서부 결승전 진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탄탄한 전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공수 양면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전력의 기반 자체가 상당히 잘 갖춰진 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올해도 이제 기대가 되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한 구석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댈러스 올해도 사실은 주축 전력이 일부 남아 있는 그림이고 하는 그림이니까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댈러스 스타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 팀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대륙적으로 보면은 미국 딱 중부에 위치한 팀이죠. 이제 그런 그림에서 예를 들면은 나는 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디 이제 동부라든가 서부라든가 좀 치우친 게 아니라 좀 이제 중간에 있는 팀을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이제 댈러스 한번 고려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출범 후에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프랜차이즈 쪽에서 이제 조금은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미네소타 원래는 이제 이 팀이 미네소타 노스스타스라는 팀이었었죠. 근데 이제 요 당시에 결국은 이제 좀 재정적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겹쳐가지고 결국 이제 댈러스로 이제 이 팀을 옮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93년 3월 10일 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따져보면은 애리조나랑 비슷한, 그냥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사유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은 연고지를 이렇게 이전했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실제로 93-94 시즌부터 댈러스가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누적된 성적을 따져봤을 때 리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팀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었습니다. 1279승 거두면서 이제 승수 전체 2위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승도 1052승을 하면서 2위. 그리고 이제 승점 획득률도 59.1%나 차지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 3위였었거든요.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도. 이 정도로 성적이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왜냐면 이제 어렴풋이 이렇게 댈러스가 꽤 성적이 좋았던 거는 제가 보기 시작한 이후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많은 성과를 낸 부분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상 셀 거라는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출범 이후 그러니까 댈러스 출범 이후로 이렇게 지금까지의 영역을 딱 따게 봤을 때 이 정도로 좋을 줄은 몰랐었어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플레이오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실적 그죠 스탠리컵 우승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도 3번, 그리고 프레지던트 트로피 2번, 디비전 챔피언도 9번이나 거뒀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의 실적까지 사실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게 되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댈러스 스타스가 너무 이제 이 텍사스 쪽 유스판을 너무 세게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텍사스주 하키 인기라든가 인구의 영향세를 전혀 주지 않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그 동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텍사스주 하키 인구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거 5년 단위로 뽑아낸 건데 보시면 이제 0405 시즌에 7,000명, 7,500명, 7,400명이죠. 근데 그게 10,000명 넘고 13,500명, 15,000명, 그리고 17,000 올해 이제 17,346명이 이제 텍사스 주에서 하키를 하는 인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반까지도 이게 유스라든가 이런 이제 하키 인구 기반까지도 잘 뿌려가 내려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또 댈러스 하키라든가 그런 영향을 또 줄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바라보시면은 생각보다 이 댈러스 스타스라는 팀의 성과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역 내에 이렇게 이제
융성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짚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하셔서 댈러스를 선택을 하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시즌 성적이랑 뎁스 차트 보고 넘어가게 될 텐데 뭐 이제 성적이 뭐 슬슬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네,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50승 드디어 이제 50승을 찍은 팀이 나왔죠. 없었죠 그동안 그죠? 50승 26패 6연장패 기록을 했었고요. 승점 맥주는 64.6% 상당히 좋은 이제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센트럴 디비전 2위였었습니다. 뭐 지난 시즌 득점력에서 275득점을 하면서 전체 3위. 그리고 이제 실점에서도 222실점을 하면서 전체 6위였기 때문에 뭐 이 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템파베이와 마찬가지로 공격 수비 모두에서도 이제 꽤 두각을 나타낸 팀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댈러스는 세부적으로 바라봤을 때 템파베이보다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그래도 어쨌든 득실점 부분이라든가 좀 중요한 국면에서는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부분. 제가 이제 뒤에 이제 그런 거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역시나 이제 댈러스 지난 시즌 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라인업을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제이미 벤 선수랑은 재계약을 했죠. 굉장히 싼 가격에 재계약을 했고요. 이 라인에 일단 배치를 했습니다. 일단 마치먼트 선수가 이번에 빠지게 됐는데 그 자리에 일단 벤이 들어오는 그림으로 좀 이제 대처를 하고자 하는 부분. 왜냐면 이제 둘 다 사이즈도 좀 크고 물론 이제 플레이 스타일은 사실 두 선수가 꽤 다른 편인데 일단 어쨌든 사이즈를 이제 채워주는 그림에서 벤 그리고 듀시앤 세긴은 뭐 이 둘이 호흡을 맞추기 시작한부터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듀시앤 선수를 특히 이제 이 누구냐 드보어 감독이 잘 활용을 하면서 맞춤 점수를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나오게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지난 시즌도 좋았습니다. 듀시앤 선수는 경기당 1포인트 이상 찍어내는 그림이었었고요. 세긴도 부상만 없었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듀시앤 세긴은 상당히 위협적인 조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라인에는 힌츠랑 란타넨 뭐 핀란드 조합이기도 하지만 뭐 이번 올림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겠죠. 핀란드 대표팀에게도 조금 이제 또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캐롤라이나 아호 선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마찬가지로 드리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힌츠랑 란타넨이 좀 아다리가 무난하게 잘 맞게 된다라고 하면은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대로 이제 요 라인이 구축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요 윙에 저는 마브리크 보크 선수를 넣은 이유는 결국은 저는 라인 분산 이런 거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라인의 줄기를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이제 보조 자원들을 좀 때려 넣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성장 기대치가 크고 득점원으로서의 성장 기대치가 큰 자원인데 물론 이제 지난 시즌도 기대에 100% 부합하는 시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정착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게다가 스탠코분도 어쨌든 지금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좀 고려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라인에 존스턴이랑 로버트슨 들어오게 되면서 3라인에도 30골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 2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명목상의 라인인데 어떤 라인이 이제 좀 좋은 그림이 나오면은 정말 1라인급의 아이스타인을 받고 뭐 어떤 날은 이제 2라인이 1라인급의 아이스타인을 받는다라든가 3라인이 1라인급 아이스타인 뭐 그런 느낌으로 유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금 기반 자체는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샘 스틸 선수가 들어오면서 뭐 스틸 선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애나하임에 있을 때라든가 좀 득점 라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약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즈가 큰 팍사 그리고 뭐 수비적인 경기력 이런 거 잘하는 팍사라든가 베스찬 같이 굉장히 빠른 선수들 또 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블랙엘 선수도 이제 공수 양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그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저는 공격진의 뎁스는 나쁘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편이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한두 자리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있지만 뭐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과정에 살펴보셔도 지금 이제 라인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 1라인, 2라인, 3라인 다 구축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좀 보조 자원들 한두 명씩 들어가고 4라인 같은 경우에도 스피드, 활동량 이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들을 갖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빈틈없는 라인이 구축이 됐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진 살펴보시면은 헤이스칸의 헐리 그냥 붙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새로운 감독으로 글렌 글루천 씨가 들어오게 됐는데 에드먼턴 시절에 코치도 했었고 옛날에 이제 그 캘거리 감독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NHL에서 감독 코칭 커리어가 꽤 있는 분인데 지난 에드먼턴에서 선수 생활을 선수들을 수비진 운영을 하는 걸 봐도 월먼 클링베리 이런 조합을 많이 썼었잖아요. 공격적으로 또 좀 괜찮은 공격적으로 가도 좋은 조합.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린델이랑 헤이스카넨을 붙이는 게 좀 더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헐리를 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헐리 헤이스카넨을 많이 붙여서 썼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요, 느낌에는. 헐리 헤이스카넨 그냥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되면서 두 선수가 모두 이제 초특급 공격 기여를 할 수 있는 과정에서 수비적인 경기력도 사실은 뭐 헤이스카넨 같은 선수들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카드를 쓸 것 같고요. 밸런스를 잡기보다는 린델을 집어넣으면서, 물론 이제 린델을 쓰는 경기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메인 조합은 결국 헤이스카넨 헐리 좀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에서 힘을 더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린델이랑 룬드크비스트, 왜냐하면 룬드크비스트 같은 경우에도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퍼분반이라든가 공격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기대치가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류브시킨을 넣는 방안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밸런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린델의 수비적인 기여, 그리고 룬드크비스트의 공격적인 그런 부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라인은 사실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좀 가능성을 보여줬던 라인이었죠. 비셸과 페트로비치. 원래는 이제 그동안 NHL에서의 모습을 보면 류시킨이 3라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페트로비치랑 비셸이 사실은 사이즈도 좋고 공격 수비 이런 부분에서의 밸런스가 괜찮은 편이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냥 이제 3라인은 비셸과 페트로비치 그냥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비진도 구축이 됐고요. 홀텐딩은 그냥 명백하죠. 오틴저라는 자원이 있고 게다가 드스미스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 사실은 뭐 5대5라든가 그런 거 생각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주전으로 오틴저 그리고 드스미스가 백업으로서의 그런 이제 기대치. 한 30경기 정도 지금처럼 치러주면 제일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30경기까지 갈지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터 장단점은 물론 이제 댈러스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팀이긴 한데, 그래도 각 라인별로 존재하는 S급 스코어러의 존재, 이거 이제 굉장히 저는 올해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의 힘을 써주는 부분.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사실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댈러스가 1차적인 팀 스탯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경기당 평균 득점도 그죠? 경기당 평균 득점도 리그 3위, 그리고 이제 평균 실점 6위, 파워플레이가 좀 낮은 편인데 이제 17위고, 그래도 22%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페널티 킬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82%로 전체 4위였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1차 셋으로 바라보셔도 팀이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좀 바라보면은 뭐 슈팅 허용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실점 자체는 낮은 편이고 하는 부분이니까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큰 강점은 역시나 매우 뛰어난 공격 지원 자원입니다. 각 라인에 지금 바라보시면은 뭐 힌츠 란타네 그죠, 1라인, 그리고 2라인에 듀시엔 세긴, 3라인에 존스턴 로버트슨, 이런 식으로 에지가나 팀 1라인으로 들어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자원들이 각 라인에 2명씩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배는 굳이 뺐어요. 배는 사실은 최근에는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예전만큼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뭐 벤도 나쁜 자원은 아니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어쩌면은 1에서 3라인까지 30골 이상 득점한 라인을 선수를 복수 보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한 라인에 2명씩 이렇게 1라인, 2라인, 3라인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은 이게 결국은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게, 댈러스가 사실 양적인 운영을 막 잘하고 그런 팀은 아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스코링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서 많은 골을 만들어내는 팀이라든가 그런 팀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뭐 스코링 찬스 같은 경우에도 1818개, 리그 중위 좀 상위권이고요. 그죠? 12위면은. 그리고 이제 고득점 찬스 같은 경우도 640개 만들면서 13위. 그리고 이제 SAT 이거는 이제 전체 슈팅 시도죠. 3,878개였는데 이거 18위였습니다. 리그 중하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결정력으로 좀 승부를 보는 그림도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고요. 실제로 이제 슈팅 관련 측정치를 보시면은 전체 슈팅 2,325개인데 이건 이제 리그에서 중위권 42%에 해당되는 수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골은 275골, 전체 10%, 상위 10%, 그리고 이제 슈팅 성공률도 11.8%로 상위 10%,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결정력이 좋은 팀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득점 지역에서 같은 경우에도 고득점 지역 슈팅이 680개, 상위 7%, 그리고 이제 골도 이제 150골 집어넣으면서 1%, 그리고 슈팅 성공률도 22.1%, 상위 13%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결정력까지도 위협적으로 이제 펀치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역시나 이제 올해 댈러스의 전체적인 힘, 전력, 그리고 이제 성적에도 상당히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일단 NHL에서 역대 30골 이상 득점자를 최다 보유했었던 팀이 5명 보유한 게 최다였습니다. NHL 역사상. 그러니까 30골 누가 제일 많으냐.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기록들이 있거든요. 버펄로, 아일랜더스, 위니펙 이런 팀들이 이제 70년, 80년대에 이렇게 5명을 보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30골 득점한 거를 이제 5명 이상 보유를 했던 팀이 요 두 팀입니다. 가장 최근에. 6명이었나? 5명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최근에 이제 30골 이상 5명 이상 보유 팀은 디트로이트랑 피츠버그 92, 93 시즌입니다. 30년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이제 6명을 찍으면은 또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기록을 만들 수 있고요. 뭐 6명이 안 되고 5명이 된다라고 해도 얼마나 대단한 펀치로. 그리고 충분히 5명은 나올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그림에서도 이런 기록 달성 여부 같은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결정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파괴력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려점은 사실은 공격진에서 역시나 우려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수비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댈러스가 하나둘씩 팀이 떠난 자원들이 생긴다라든가 그런 그림이 뭐 작년에도 사실은 수비진이 좀 결정적일 때 조금 못 믿어온 그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그림은 있는데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그래도 공격진에서 지금 이제 좀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 굉장히 쏠쏠하게 써먹었던 자원들이 결국은 많이 이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란룬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영입했다가 1라인에 핀란드 3명 딱 들어갔는데 굉장히 경기력 좋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샤크스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다도노프 같은 경우에도 뉴저지로 이적을 했고, 다도노프도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여러 라인에서 좀 공격 카드로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죠? 3라인에서 써먹을 때도 있었고 1, 2라인 써먹을 때도 있었고 그런 그림이었는데 지금 이적을 했고요. 마치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셀러리 캡이라든가 이런 여러저런 문제로 시애틀로 이적을 했습니다. 트레이드로 보내버렸죠. 그런 그림이니까 오프시즌에 생각보다 이탈한 자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공격 주축 자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세긴 듀셴 마치먼트 라인은 사실 형성된 이후로부터 댈러스의 굉장히 핵심적인 라인이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23, 24 시즌부터 세긴 듀셴 마치먼트 조합을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두 시즌 누적한 결과를 살펴봤을 때 5대5 상황에서 가장 많은 골을 득점을 한 라인이었고요. 댈러스 스타스에서 57골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대 득점컵 같은 경우에도 43.6이 나왔기 때문에 댈러스 전체 1위에 해당하는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인이 지금 깨졌다라는 거죠. 물론 제이미 벤이 들어와서 뭐 괜찮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지난 시즌 댈러스 플레이오프 최자 출장 라인을 바라보시면은 그란룬드 힌츠 란탄이 1번, 그리고 이제 마치먼트 세긴 듀셴 라인이 두 번째, 벤 존스턴 다도노프 라인이 세 번째입니다. 1라인, 2라인, 3라인 조합이 다 깨졌죠. 그죠? 거기에 윙으로 들어간 선수들이 다 나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라인이 새로운 조합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좀 이제 확실한 조합을,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수비 라인도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룬드크비스트가 확실히 이 라인에 정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비셸과 페트로비치가 풀타임으로 뛰었을 때는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부분까지 살펴보시더라도 뭐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변수를 이제 이렇게 안고 있는 현재 댈러스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뭐 공격에서도 터지고 수비에서까지도 연사적으로 터진다라고 하면은 올해 생각보다 어려운 시즌을 댈러스가 보낼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영스터 탑3 보고 넘어갈 텐데, 뭐 이런 세 명이 있습니다. 미네티안, 해밍, 슈미트. 사실 뭐 댈러스도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별로 없어요. 뭐 가면 갈수록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댈러스도 역시나 이제 특급 자원의 수 자체는 굉장히 적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세 명의 자원들도 좀 약점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좀 이제 이런 약점들이 좀 큰 자원이다. 미네티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괜찮은 공격형 수비수긴 하지만 수비 지역에서의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평이 많고요. 그리고 해밍 선수 같은 경우에도 판단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패스를 해야 될 때라든가 슛을 해야 될 때라든가 이런 좀 이제 판단력이 살짝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슈미트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 기대되는 공격 자원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좀 폭 욕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주도적으로 이 선수한테 좀 역할을 밀어줘야 된다라는 이런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좀 큰 약점이 존재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거는 매해 레귤러급을 배출하는 댈러스 드래프트. 물론 이제 2017년에 3명을 이렇게 배출한 거를 많이 조명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드래프트라는 게 한 명만 건져도 성공입니다. 7명 중에 한 명만 건져도 성공. 뭐 사실 이런 말씀은 제가 후토크 때 굉장히 많이 드린 말씀이긴 하거든요. 근데 매년 한 명씩 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8년에도 오스카르 백 선수, 뭐 실제로 백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요. 토머스 리 2019년, 2020년에 마브리크 포크, 그리고 2021년에 와이엇 존스턴, 22년에 리안 비셸, 이런 느낌으로 계속 한 명씩 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장 영스터 탑 3명이 뭐 그렇게 NHL 전망이 높지 않고 약점이 크고 이런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선수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 뭐 제이슨 로버트슨 선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 선수 잘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제 올 시즌 이제 결국 이제 좀 키플레이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연속으로 계속 좋은 시즌은 보내고 있죠. 뭐 물론 이제 22, 23 시즌 정도의 압도적인 시즌은 지금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때 뭐 46, 63을 했잖아요. 그죠? 40, 60. 근데 이제 결국 40, 60까지는 그 뒤로부터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충분히 좋죠. 경기당 1포인트 이상 찍고 있고 30골 이상 찍으면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계속 이제 연속으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로버트슨의 역시나 가장 큰 강점은 마무리 능력입니다. 그렇죠? 골을 넣는 능력. 정말 이제 확실한 출중한 마무리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정말 휘어잡을 수준의 이런 결과까지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통산 슈팅 성공률이 15.2%로 굉장히 높은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35골 넣었으니까 뭐 결과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뭐 이것도 이제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은 기복적인 부분이 사실 로버트슨 선수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라보시면 무득점 경기 숫자인데 그렇습니다. 꽤 많이 올라갔죠. 최근 2시즌 바라보셨을 때. 지금 이제 20-21 시즌에는 35경기에서 이제 골을 넣지 못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20-21 시즌에는 51경기 중에 35경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21-22 시즌에 44경기, 22-23 시즌 46경기. 근데 이제 지난 시즌부터 좀 큰 폭으로 또 10경기 정도 또 뛰어 올랐습니다. 56경기, 55경기. 그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이 무득점 경기 숫자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도 일단 어쨌든 좀 기복적인 부분에서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더 있다. 그게 이제 더 심해지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게 돼, 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결과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선수는 사실은 골기어 이외에는 스케이팅에서 너무 큰 결점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있는 자원이에요. 사실 탑스피드 같은 경우는 34.88%이기 때문에 공격수에서 눈에 띄는 그림이 아니고요. 그리고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도 23번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느려요. 이 선수는 스케이팅이 느린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골을 많이 넣는 능력,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골을 넣는 능력으로 좀 승부를 보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바라보시면은 무득점 경기 숫자가 지금 10경기, 최근 2시즌씩 바라봤을 때는 10경기 가까이 늘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오프시즌에 트레이드설이 있었던 자원이었죠. 물론 이제 댈러스가 정말 적극적으로 트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느낌이 아니고, 이건 하나 이제 좀 정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오퍼만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오퍼가 오면 이제 당연히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걸 들어왔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 선수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이제 팀이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는 나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인가? 사실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황이 로버트슨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이유가 뭐냐면 란타넨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란타넨 자리가 로버트슨이 궁극적으로 원래는 해내야 됐었던 자리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란타넨을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라인 윙어 자리, 물론 이제 1라인 윙어 자리 한 자리가 더 비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또 활약이 집중이 되는 거니까 뭐 파워플레이는 당연히 나오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그림에서 어쨌든 1라인 윙어 자리가 한 자리 찼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둘 다 로버트슨, 헐리, 토머스 헐리 선수도 내년에
RFA 그죠? RFA로 이제 풀리게 되죠. 그리고 올해까지 계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버터슨, 헐리와 같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선수의 재계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격진을 바라보시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뭐 베테랑 자원이라든가 뭐 와이어 존스턴 같은 선수들 올라왔고 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넉넉한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제 뭐 아까도 보셨겠지만 3라인에서 좀 흔들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2라인에서도 이제 한 자리 룬드크비스트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토마스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토마스 를 잡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을 의미를 하냐면은 만약에 올해 그러니까 올 시즌 내년이라고 적어놨는데 올 시즌입니다. 만약에 올 시즌에 댈러스의 선수층 관련해서 문제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로버트슨을 트레이드를 하면서 선수층을 채울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슨의 캡을 조금 아끼면서 로버트슨 자리를 뭐 공격수 뎁스 자원 한 명, 수비수 뎁스 자원 한 명 이런 느낌으로 딱딱 채우면서 헐리 재계약하고 요렇게 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올해 로버트슨 선수의 활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댈러스에서 로버트슨의 그런 이제 커리어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림이고. 근데 만약에 진짜 잘하면 당연히 이제 트레이드를 안 하겠죠. 이제 그런 그림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올해 댈러스 여전히 전력도 뭐 전력 좀 빠져나간 건 있지만은 그래도 탄탄한 편이고 공격에서 이제 높은 결정력의 기대치라든가 확실한 주전 권리의 이런 경기력 등을 생각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올해도 문제없이 결국은 정규 시즌에서 좀 상위권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역시나 플레이오프에서 결국은 한 단계 더 깨면서 그 스탠리컵 결승이라든가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올 시즌 이제 결국 이제 좀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시즌을 들어오게 될 텐데 결과가 좀 궁금해지는 댈러스입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은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위 팀들 앞으로 이제 또 다가오는 시간에 또 확인을 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